제가 그 3D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안 내부 같은 거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실무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어떤 가구 같은 거 실제 판매하고 있는 가구 뭐 조명 이런 것들을 사진을 갖다 클릭을 해서 그쪽에다 갖다 놓고 뭐 강아지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화분도 그렇고 이렇게 그 수도 수정 같은 거, 그다음 벽 마감 이런 것들, 천정의 어떤 벽지나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페인트로 한다면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색깔을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그 실제 사진, 실제의 현장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괄로에서 가구도 같이 구매하고 같이 구매하기 힘들잖아요. 가구가 일일이 가서 가구도 구매하고 이렇게 필요한 집기들을 구매하고 여기서 그냥 현장에서 구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올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 현장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단순한 그림에서 화면을 창출할 수 있는 화면을 실제 현실처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제품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건축 같은데도 역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건축을 하는데 저기에 어떤 콘크리트 마감이다 또는 뭐 이렇게 벽돌 마감이다. 그러면 실제 제품을 가지고 거기서 배치를 복사하면 이게 벽돌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그림으로만 조감도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건축의 외부의 겉면을 어떤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해서 딱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입체적으로 그 방안까지 해가지고 방안까지 인테리어까지 해서 올로 해주면은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로 그냥 이따 통째로 맡겨버리면 그냥 근사하게 나오는데 뭐로 일일이 가서 발품 팔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노즐 콘크리트를 실제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정밀하게 그거를 길이만 늘리게 되면 그렇게 노출 콘크리트 건축 같은 거 길이만 늘리거나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실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것도 실제 제품을 찍어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가로 세로 프로그램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서 창문을 달아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3D 입체 건물 조감도 그 다음에 3D 입체 실내 인테리어 이런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어떤 광고 같은 거, 자기가 신발 같은 거 제작하거나 기타 모든 물품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옆면과 이렇게 정면, 그다음 뒷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주면은 온라인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보내주면 거기서 이렇게 배경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지워버리고 하얀 배경으로 바꿔준다. 자기네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좀 멋지게 또 이렇게 변화를. 그래서 여기서 자기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자기 제품을 찍어도 거기서 근사하게 광고 사진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는 이제 과정은 뭐냐면은 제품을 가지고 사진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분한테 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시장성이 높다. 이것도 큰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찍으면 가서 다 알아서 편집해 갖고 광고 사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실제 모델 사진과 결합해 가지고 실제 모델이 그것을 연출해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가 이제 가상 모델을 만들어 갖고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옷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옷을 그냥 직접 배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옷을 그냥 마네킹에다가 입혀갖고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작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AI가
실제 모델, 가상 모델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고 동적으로 연출하고 움직이는 장면도 연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광고 시장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템이 사업 아이템으로서는 참 그래서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원래 과정은 그 광고 모델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안 같은 데서 찍거나 애에서 찍어준 다음에 그 세팅 장면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강아지도 있어야 되고 화분도 있어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그리고 복잡하다 그래.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 아까 지금 제가 3D 입체 실내 디자인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으로만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가구를 배치한다. 그 사진으로만 배치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돈이 안 들잖아요. 그 광고 작업이 되게 빨리 끝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 그것은 이제 동영상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넣어주면은 동영상화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광고 시장에 대해서 광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증명사진 같은 것도 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주위에 배경화면이 있잖아요. 배경화면이 하얀 벽지여야 되는데 하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집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이 장면에서 뒤에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거 다 지워주고 여기서 찍어줘가지고 사진 보정을 자기네들이 좋게 만들어줘. 여기서 찍어주고 온라인 통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증명사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어떤 여행 사진이다. 그럼 거기에 여행 가지 않았어도 해외 유명 핫플레이스다. 그러면 가서 그 사진과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사진 내가 거기 있는 장면을 연출해주는 아니면 내가 슈퍼맨이 된데 옷을 입지 않아도 슈퍼맨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낙타하고 몸을 결합된 이런 인간 군뱅이로 변하는 인간 군뱅이 얼굴은 나오고 장난입니다만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실 영화 배우로 분장해 있는다. 그것을 사진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한 1분 몇 초나 원하는 대로 길이별로 이제 가격이 틀리겠고요. 거기서 유명한 드라마에서 자기네들 저작권이 있으니까 패러디도 괜찮고 저작권으로 해서 좀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패러디도 괜찮고 해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진 서비스 그래서 등장인물도 실제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가상 모델 이렇게 AI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서비스는 짤딱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 그럼 자신이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거나 또는 가수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스포츠 스타 이런 것도 가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슈퍼카 같은 거는 이게 딱 갖고 집도 의리하게 실제는 없지만 그런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아이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부분 업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사진과 어떤 체형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주면은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내가 내 사진 파일을 올리면 체형과 파일을 올리면 거기서 옷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으로 자기네 회사의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서비스인데 온라인에서든 현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그 사진을 이렇게 매장 거울 앞에서 착각 찍어주고 입체적으로 앞뒤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자기네 옷을 갖다 다 입혀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으로.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을 일일이 입어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딱 고르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거 하는 겁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리고 제가 여행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행 플랫폼에 대해서 전 세계 여행 플랫폼 만들어주고 핫플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없이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동영상 올리고 그래서 광고 수익, 그다음에 어떤 클릭 수익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사진을 대입을 시키거나 또 원하지 않으면 사진 안 넣어도 되죠. 그래서 자기 얼굴 사진과 개체형을 집어넣으면 아바타가 내가 실제 그 현장에서 걸어 다니거나 구경을 할 수 있는 거 로드뷰 방식으로. 로드뷰보다는 좀 더 정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그거 예적이 유명한 거리다, 쇼핑 거리다 그러면 그 걸어 다니면서 매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매장 안에도 로드뷰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 같은 데서 로드뷰를 주잖아요. 그러면 매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매장 안에 있는 상품을 구경하거나 매장을 구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가능하죠. 이런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걸 SNS로 발전을 시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 안에 소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서 길을 가다가 관광지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서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 원하면 연락번호를 교환하거나 대화도 하고 뭐 놀기도 같은 어떤 그 가상이지만 그 쇼핑거리 안에 있는 어떤 들어가서 클럽에 나서 아바타가 대신 술을 마신다든지 식사를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재미를 부여하지 않은 뜻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프로그램상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거든요. 위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떤 단순 어떤 채팅 대화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 동적이잖아요. 채팅 대화는 그냥 타자만 치는 거고 키보드만 치는 거고 여기서는 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서 동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 그 관광지 체험을 할 때 내가 낙타를 탄다든지 관광지 안을 그 낙타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굼벵이를 탄다든지 닭을 탄다든지 재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택시, 그다음 다양한 운송 수단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요. 내가 아바타가 거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슉 이제 가서 실제 거기 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뭐 이런 거. 바닷속 이렇게 스쿠버 체험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캘 수 있어요. 보물들을 캘 수 있어서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바닷속을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물들을 캐는 거죠. 뭐 금도 캘 수 있고 다양한데 옛날 이렇게 고대 동전들을 가득히 고대 등재 가득히 있는 그런 보물선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캐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도자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획득을 하면 그에 따라서 포인트가 상금이 주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닷속 현장을 찍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상으로 이렇게 AI도 쇼핑거리 만들잖아요. AI 쇼핑거리, 가상 쇼핑거리, 가상 어떤 쇼핑몰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서 500개 정도 만들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물건을 클릭하면 살 수 있어요. 국내 배송, 해외 배송 가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볼링도 치거나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사귀고 이렇게 가상 안에서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셜 네트워크 사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대화도 나누고 그냥 언어로 대화를 한 서비스도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안 되면 키보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주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전 세계 나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몇 군데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그렇지만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수많은 여행지를 이렇게 검색을 실제 여행지 또는 나중에는 가상 여행지를 AI가 만든 가상 여행지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하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일종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가상적인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다양한 게 가능하지. 모든 게임,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이면서 동시에 게임이 가능한. 아까 전에 보물선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바닷속에서 금을 캔다든지 바닷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캔데 사금을 캐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서비스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상력의 어떤 산물인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가상 체험들을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실제 현장에서 보석을 갖다가 다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이쪽 보석을 캘 수 있고 저쪽 보석을 캘 수 있고 노다지를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가공 서비스를 클릭을 가공을 해달라 그러면 해외나 국내에서 그것을 실제 보석으로서 가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싼 거는 좀 힘들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매장에 들어갔는데 기념품을 샀다. 그게 국내에서 해외 비상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해외 놀러 해외 뭐 그런 여행 플랫폼을 죽을 때까지 몇 백만 개의 어떤 동영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다 매일마다 퇴근해가지고 그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매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어떤 수입 상품을 수입하고 싶어도 내 물량이 적다 그러면 이게 상대도 안 해주죠. 언어가 또 뒷받침이 되지 않고 결제도 뒷받침이 돼. 결제 사기 이렇게 수입 수출을 이렇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니면 뭐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애플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뭐 어떤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도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수입으로 정기적으로 갖다가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싸게 줘야 되잖아요. 소비자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업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결제 대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물건이 무사히 도착했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으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어쨌든 기본은 평점이 나쁘고 거래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퇴출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뭐 옥션 같은 서비스를 해서 고객 평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되게 약간 블랙리스트가 딱 올라가면 여기는 거래할 수 없는 사업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금을 그 어떤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매 사업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물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제만 제대로 뒷받침이 되거나 확실하게 중개만 해준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뭐 어떤 식품, 과자, 초콜릿, 뭐 사탕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식품 종류도 가능, 온갖 종류의 물품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유튜브, 애플에서도 할 수 있고 삼성 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인터넷 어떤 채팅 방식을 그래서 아예 그냥 통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통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가 접대 이름을 거론하고 했는데 어떻게 제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 광고하셨네.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과 서울시와 인천시 모든 기관, 인천 지자체들의 광고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요. 지금도 국정원, 한국은행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그렇고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뭐 이렇게 많은 데서 했어요. 제 기술이 거기서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네이버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하나 영상 레이더도 저는 한사 레이더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 네. 특히 LG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에서도 내 기술이 많이 자동차의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그다음에 일단 비행체에 있어서 좌우에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석유 방식이든 뭐 전기 방식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조향하는 왼쪽 오른쪽 가거나 가변 프로펠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변 프로 이건 특이한 내 방식인데 저기 독일 어떤 업체가 이렇게 YTN에서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로 전부 다 몽땅 가서 거기서 내 기술이 마음대로 무단으로 쓰이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만드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고 상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CCTV에서도 앞으로는 CCTV 카메라 모든 그 스마트폰 여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사람의 얼굴, 이렇게 길이, 눈, 이렇게 이목구비,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색깔 이런 게 정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 이런 데서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데서도 반도체나 어떤 통신 장비, 그다음 위성통신에서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반도체안과 마더보드 컴퓨터안 로봇 같은 데서도 몸체 안에서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 일할 수 있는 지치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쓸 수 있고요. 동영상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것을 하나의 파일을 100개로 잘라서 한 개 100개 차량이 실었다고 합시다. 참 부침을 그러면 한 개의 도로로 타서 한 개의 창고로 가서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늦어지죠. 딜레이가 발열이 생깁니다. 그런 걸 동시에 100개로 잘라가지고 일련 번호를 달고 뭐 소비자 환경으로 암호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남이 해킹 하더라도 못 알아보도록 열 수 없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로 쪼개서 100개, 70개도 괜찮아요.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창고에서 짐을 내리면 읽고 쓰기가 엄청 빨라진단 말씀이죠.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경로를 지정해주고 이런 방식. 그때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로 표시해서 로봇의 몸체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배터리가 몸 구석구석에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안에서 전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갈 때 이렇게 사람 걸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갈 때는 오른쪽으로 시간적으로 힘이 많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주어지고 왼쪽이 또 왼쪽 뒤로 갈 때는 뒤로 그리고 앞으로 뒤로 몸의 세세한 움직임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기를 통제하는 방식.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작은 배터리가 수없이 들어가서 전기적인 흐름을 전기 수용 구조 또는 공급 구조에서 전기 흐름을 전기 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 이렇게 무게를 따라서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이거 하나 드는데 이렇게 전치는 드는 바보는 없어요. 에너지 낭비죠. 왼쪽에 들어서 이 정도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 정도 힘만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다 했으면 여기다 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면 무게를 감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여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로 서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 무게를 따라서 전신의 힘을 기울이진 않아요. 딱 그만큼 힘을 주죠. 그럼 전신의 힘을 기울이면 에너지가 빨리 전기적 에너지가 빨리 닿겠죠. 또 그다음에 사안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주는 부분적으로 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적으로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보 이동과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넣을 때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사물을 볼 때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거나 맵 지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통직하게 잘라서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안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안. 그때 YTN의 상수도 업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것 그 크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YTN의 제 기술입니다. 네. 좌표 숫자 방식은 레이저 레이더라든지 망원경 카메라 그다음에 모든 곳에서 쓰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로봇의 어떤 건물 안에서 움직임과 건물 밖에서 움직임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로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동 경로를 지정해주고 목적지를 지정해 일할 수 있는 것도 정확히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좌표 숫자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 이런 데서도 전파를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습니다.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히 쏜다면 그렇죠. 굉장히 좋겠죠. 또는 전파를 갖다 수집할 때도 소나 기술에서도 들어갑니다. 어군 탐지기에서도 들어가고 위성 이렇게 상대방 레이저 레이더에서 전파가 계속 들어올 때 우리가 전파를 감지할 때 어떤 방향에서 왔다라는 거 예측하는 이런 것에서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각 각도를 이해를 하고 어떤 방향에서 왔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또는 탐 전파를 보내서 탐지하는 기술에서도 각각의 전파에 번호를 매겨서
탐지해서 돌아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곳에 보냈던 전파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보냈는데 지금 번호 써야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통신 구조로 갈 때는 이 전파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서로 이렇게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 전파 간섭만 없이 의지하는 현상 만들어서 멀리 간다는 거죠. 이 방식. 레이저 전파라든지 초음파, 기타 일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모든 형태의 전파가 이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 개 복합 전파를 쓰는데 여러 개의 전파를 파형에 들린 것을 써서 쓰면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멀리 가고 통신 구조로서도 멀리 깨끗하게 다른 전파와 구별해서 전자전기 사용할 때도 강력한 힘을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자전기로 전파를 교란하는데 상대방의 전투기에 기판을 태운다든지 상대방의 전투기에 닿으면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서로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융합의 현상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기판, 전투기 기판, 로봇의 기판 이런 것들, 차량의 기판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EMP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서로 엇갈리는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대공방어망이 되는 엇갈린 전파를 갖다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 전파를 공중에 쏘게 되면 그것이 엇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전파가 부딪히면서 번개 현상, 붕괴처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불규칙하게 전파 그물망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을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지상에서 지상 방어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캠페인송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 특정 누구를 배나는 건 아닙니다. 매번 동영상마다 하는 겁니다.